도리스는 접시를 치우고 모든 표면을 닦은 후 작업 공간을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도리스는 못생기거나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온라인 강좌를 수강했으며 어떤 코스든 쉽게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시설에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도리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주인인 네마어 서터는 그녀를 고용하기 전에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도리스는 구걸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삶이 완전히 달콤하지는 않더라도 그녀는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항상 도시의 절반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모든 교육 문서를 가져왔지만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는 좋은 직장에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데도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카페는 거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에마어 서턴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바 뒤에 두지 않고 웨이트리스로 보내지 마세요. 당신이 항상 메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요리사의 조수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고 명확해야 합니다. 공석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식기세척기 일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도리스는 기쁨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일부터 시작하고 기분 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지켜볼게요. 처음에 도리스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턴 씨는 도리스가 직장에 온 첫날부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녀는 대화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5분마다 담배를 피우러 달려가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설거지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훌륭했고 그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 회의에서 이미 싱크대에 접시 더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도리스를 그녀의 교대 근무자 롤러의 예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던 친구의 후원을 통해 여기로 왔습니다. 롤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를 못된 신출내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도리스는 이 말에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롤라와 그녀의 웨이트리스 친구는 그녀 뒤에 서 있었고 둘 다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가치 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그들은 웃었고 도리스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신이 사람들에게 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롤라와 그녀의 친구는 여전히 도리스를 놀렸지만 상사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도리스와 특별한 우정은 없었습니다. 친구인 여자, 특히 벙어리인 도리스는 집에서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데려온 고양이 올리가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그녀를 치료했지만 어깨를 으쓱하고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체 반응에 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은 무력했습니다. 도리스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정중하게 모든 일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리스는 부모님이 앉아있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트럭 바퀴에 깔려 죽을 뻔했지만 아빠가 꾸짖어도 안전벨트를 매는 걸 싫어해서 사고 순간 옆으로 던져져 멍들고 베었으나 살아남았고 부모님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에 도리스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던 중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미 집에 다가갔을 때 쓰레기통으로 다가가서 고양이 올리가 축축하고 더러워서 너무 말라서 야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도리스는 그녀의 수당이 공과 금과 간단한 음식을 사는데 거의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리는 거대하고 게으르고 미친 듯이 아름다운 고양이였습니다. 그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아래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잠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리스가 그를 사랑하도록 허용한 그녀는 교대 근무를 마친 어느 날 저녁, 도리스가 동료들과 함께 카페를 떠났지만 몇 걸음 후에 갑자기 멈춰 서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노숙자가 앉아있던 벤치 도리스는 자신의 모습이 그녀의 고양이 올리가 쓰레기통 뒤에 앉았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롤라 도리스가 왜 멈췄는지 보고 그녀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도리스는 구혼자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리스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그녀는 불황자라도 만족할 것입니다. 자연이 요구하는 일과 평범한 남자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롤라는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인가요? 15분 후 도리스와 그녀의 손님이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도리스는 노숙인을 도와 일어서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왔고 지금은 누더기처럼 보이는 그의 옷이 한때 상당히 유행했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옷장으로 아버지의 목욕 가운과 슬리퍼를 꺼내서 남자에게 건네주고 그녀는 화장실 문과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50이 넘었을 수도 어쩌면 60이 넘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씻고 부엌으로 올게요. 샤워를 한 후 그 남자는 말 그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도리스는 그의 얼굴에 중독의 흔적이나 잘못된 생활 방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수프를 그릇에 붓고 빵을 내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의자에 앉아서 왜 당신은 너무 조용하고 나의 구세주 이름이 뭐죠? 도리스는 공책을 가져와 재빨리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속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너무 젊고 아름다우며 나는 거의 당신과 비슷합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이름이나 성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스가 썼습니다. 거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 달 정도 더 됐을 거예요. 의식을 되찾았죠. 여기는 아니고 도시 밖에 있는 큰 쓰레기장이요. 그곳은 지역 노숙자들이 가져온 곳이에요.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겁이 났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심하게 쿵쿵거리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저를 때렸나 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불황자들이 말을 막았어요. 그곳에서는 노숙자들을 잘 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도리스가 다시 썼습니다. 당신이 이 도시 출신인지도 모르나요? 당신은 그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사일런스의 수년 동안 도리스는 잠시 동안 생각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많은 인터넷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휴대폰을 가져갔고 카메라는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리스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친척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의 노인을 위해 침대를 마련하고 노트에 지금은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썼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인터넷 검색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친척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도리스가 남자라고 부르는 탐은 그녀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집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올리는 남자와 고양이 사이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리는 탐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그와 함께 잤다. 도리스의 행복룰러와 그녀의 웨이트리스 친구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남성 노숙자를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데이트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스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톡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혼자 내려갔지만 매일 롤러나 그녀의 친구가 큰 소리로 내 노숙자 남자는 잘 지내냐고 물었고 냄새가 많이 나는지 남자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직원이 너무 웃어서 의자가 튕겨나갔지. 도리스는 그런 질문을 피하기 위해 종종 창고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펜과 공책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스는 나이 많은 손님이 아마도 외로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파트가 빼앗겼거나 자신이 친구가 있고 그녀가 살았던 도시 중 어느 곳에서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의 설명과 일치하는 실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어느 날 그 남자가 예기치 않게 사라졌습니다. 도리스는 올리가 여전히 계단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야옹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나중에 도리스가 자신이 지루하다는 것을 깨닫자 고양이는 그녀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톰이 어디로 갔는지, 왜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스도 하숙인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집은 깨끗했고 준비된 저녁 식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리스 용서해주세요. 급히 떠나야 한다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도리스는 이 남자에게 너무 익숙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나이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 사람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는 의미로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군요. 사람들은 친척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도리스는 롤라가 자신의 세입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롤라는 즉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스 사람들은 노숙자도 당신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도리스가 지나가려고 했지만 롤라가 길을 막았습니다. 왜 그가 당신을 떠났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완전히 못생긴 것도 아니고 당신은 어리며 우리가 아는 한 그 사람은 이미 늙었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그에게 관심을 가져라. 조용한 미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가 다시 웃었고 도리스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갑자기 화를 냈다. 그녀는 학창시절 스포츠 섹션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롤라에게 훌륭한 가라데 동작을 보여주었다.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었을 텐데 당연히 여자를 때리지는 않지만 여자라도 인간도 아닌 걸까 도리스는 의아해하며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도리스는 재빨리 그녀의 메모장을 움켜쥐고 그가 괜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까? 남자는 손을 들고 웃으며 당신이 묻는 모든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관찰하에 집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알겠지만 내 아내는 곧 내 전처가 되어 감옥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누가 살아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알게 될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올리 없이는 오지 말라고 하셨고 올리 도리스는 미소를 지었고 해리스는 계속해서 여기서 일하러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녀 앞에서 입을 벌렸다가 당황하지 않으려고 빠르게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